213조. 네, 213조부터가 이제 보세운송 부분인데요. 보세운송 부분 참 이게 문제를 내기가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도 아주 기출이 많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 잘 보세요. 213조 제목 보세요. 보세운송의 신고. 그 다음 조 214조 제목이 다 붙어 있어. 보세운송의 신고인, 보세운송 보고, 보세운송 송로, 보세운송 기간 경과 시의 징수, 보세운송의 담보까지.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점점점 찍으면서 이거 써라라고 하면 딴 걸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자들이 유혹이 많아요. 왜냐면 그 실제 제목도 없는 그 항을 굳이 뭐 대상 이래가지고 냈을 때 저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할까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건 그게 없잖아요. 기출이 아주 많이 된 부분, 보세운송 부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보세운송 부분은요 특징이 있는데 여기 양이 좀 되는 것 같아도 사실 이거 가지고 보세운송 못해요. 보세운송 실무 규정이 관세청 고시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뭘 조금 하다가 귀찮으면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러고 끝나요. 관세청 고시 찾아봐 이런다고. 그래서 여기는요 두 문장 세 문장 넘어가기 무섭게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또 집중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전적으로 관세청장이 정한다라는 그 형식을 따라가면서도 문제를 또 기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운송. 보통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부산세관에서 통관하지 않고 경부 고속도로를 달려서 서울 쪽에 와서 통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보세운송인데 우리나라만큼 보세운송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딴 나라는 항구에서 안 되면 안 돼. 항구나 공항에서 게임을 끝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업체가 내륙에 있으면 그 가까운 쪽에서 그 업체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그 검사를 진행해 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문제 터지면 화주가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213조 보시면은 외국 물품은 다음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 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대요. 여기 밑줄 외국 물품 그대로 운송. 우리 아까 이랬어요. 보세 건설장은 뭘 건설해요? 외국 물품 건설이죠. 보세 전시장은 외국 물품 전시죠. 보세 운송은 외국 물품 운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외국 물품 운송이 보세 운송인 거예요. 외국 물품은 외국 물품 그대로 운송하는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보세 운송의 정의예요. 외국 물품 그대로 운송한대요. 다음 장소 간에 한정해서 운송한대요. 그래서 개항 보세구역 156조 이게 뭘까요? 써놔야 되겠는데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156조 156조는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그리고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의 최고 그러니까 이 7개가 보세운송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바로 보세운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 장소에서 이 장소로 운송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 지금 장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항은 보세운송의 신고라는 저 제목보다는 1항의 제목은 따로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항의 제목은 보세운송 장소라고 하는 게 좋겠죠. 보세운송 장소 1항의 제목. 그러니까 저건 저렇게 물을 거예요. 보세운송 장소 그러면 213조 1항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있죠. 2항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바로 213조의 이 제목이 사실은 1항 때문이 아니라 2항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2항. 여기 보세운송 신고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운송 시작할 때 부산세관에서 출발할 때 저 여기서 통관하지 않습니다. 서울세관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신고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왜 제목은 신고 등 보세운송 신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된다 하고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의 제목은 신고 등이냐. 신고 등. 이건 신고뿐만이 아니라 승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 제가 또 해놓은 것처럼 이것 좀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여기 법률의 2항과 옆에 있는 시행령이 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행령이 다 법률 2항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한 글자 더해서 신고 등 이렇게 나온다면 보세운송의 신고를 묻든 보세운송의 신고 등을 묻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써가지고 이복을 다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 이 항 자체가 제목이 보세운송 신고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제목을 왜 정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다니까. 보세운송 장소, 보세운송 신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출발할 때 신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지 여기. 이제 밑줄은 치진 않을 텐데요. 관성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운송 신고의 절차는 다 관성장이 정한다는 거예요.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이 될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막상 써보시면은 위에 있는 1항이나 2항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게 제목인데요.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라는 이 제목 밑에 이렇게나 많은 거 몇 개나 돼요? 13개인데. 아니 13개를 겨우겨우 한 줄에 맞춰 써도 13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쓸 때 꼭 써야 되는 단어들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승인을 얻어야 갈 수가 있느냐? 신고보다 좀 더 통제 수준이 높아진 거죠. 뭔가 다 좀 이상한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거에는 재보세 운송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재보세 운송. 재보세 운송이라는 건 부산세관에서 서울세관까지 갔어. 그때까지 신고하고 가면 돼요. 근데 서울세관에서 갑자기 또 인천세관으로 또 가겠대. 그럼 그 두 번째 운송일 때, 두 번째 재보세 운송할 때 그때는 너 왜 왔다 갔다 하니? 인천세관에 아는 사람 있니? 이러면서 그때는 승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이런 말이 앞에 들어가야 돼요. 보세 운송된 물품, 과거형으로. 보세 운송됐는데 그거를 다시 운송한다. 이런 취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검역을 요하는 물품. 여기는요. 그냥 검역 물품 이러지 말고 이 요라는 걸 꼭 써주세요. 요가 뭐야? 요구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역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은 안 받았고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주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전염병이 있는 물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만큼 위험물도 위험물질도 그런 차원에서 얘네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4번이 제일 짧은데요. 읽어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 관세법에서 비금속이라고 하면 HS랑 똑같은 취지로 하는데 뭐 HS 자체가 관세법이니까요. 근데 귀금속, 금은 백금 얘기하는 거죠? 왜였죠? 응? 네. 금은 백금이 이제 귀금속이에요. 네. 근데 그 나머지 있잖아요. 응? 뭐 있어요? 나머지 철, 구리, 뭐 납도 들어가고 텅스텐, 몰리브덴, 니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비금속. 그러니까 이 비가 아닐 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고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안 금속, 설. 이 설이라는 건요. 이건 이제 설이 다 HS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HS에서. 설이 뭘까요? 진짜 잘 안 쓰는 말이죠. 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까치 나오고 막 그런다고. 설은요. 찌꺼기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그걸 또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깎을 때 밑에 떨어진 것들인데 이 철이니까 이거 모아가지고 다시 녹이면 또 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찌꺼기도 아니고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깎을 때 뭐 돌돌돌 말려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이제 관세율이 0%거든요. 관세율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0%도 아닌 뭐 봉이나 또는 판이나 또는 너트, 볼트 뭐 이런 것들을 저 설 사이에 막 섞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이 돼. 그럼 진짜 설인지 살펴보자. 이것도 좀 속일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승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5번이 제일 좀 복잡해요. 보시면 유일하게 숫자가 나오는 건데 30일이 경과한 물품이래요. 30일. 너는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늘쩡거리다 이제서 겨우 보세 운송한다고 하니 여기서 통관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야. 늘쩡거리다 갑자기 갑자기 운송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30일은요. 보세요. 도착된 후 30일이에요. 반입된 날부터 30일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건 그냥 참조 사항이야.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보세국에게 반입되고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너 왜 창고에 들어가고 나서 3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보세 운송한대 이거예요. 앞에 거는 쓰다가 못 써도 상관없는데
뒤에 거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반입일부터 30일이다. 이게 요거 두 개 단가 이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합니다. 6번도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게 두 개 정확하게 쓰시는데 통관이 보류되는 거. 통관이 보류된다는 건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잠깐 보류하고 일단 보자는 거예요. 잠깐 멈춤. 근데 이제 수입신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건 진짜 안 되는 거고요. 또 보세구역의 장치허가 받은 장소로 가는 거. 크기나 무게, 과다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 밖으로 가는 거. 여기 이제 외자가 이제 중요하겠죠? 외자가. 8번에 보시면요. 귀석, 반귀석. 귀석이 뭐래요? 귀석. 귀한 돌. 뭐 다이아몬드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귀석, 반귀석,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6개인데 요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있어요. 말 그대로 작아. 부피가 작고. 근데 엄청 비싸. 고가예요. 부피가 작고 고가인 요 물품들. 요거 국내에 들어와서 통관도 안 되고 보세 운송한다 한다면서 옆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세관은 큰 돈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보고 있고 또 직접 보세. 원래 보세 운송료 다 보세 운송업자들이 합니다. 보세 운송업자들은 오로지 관심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에 자기가 직접 보세 운송을 해.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물건이 통관이 안 된 거야. 이 세금을 안 냈잖아. 근데 계속 경부속도를 달리다가 세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2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에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문제예요. 화주 또는 화물의 권리를 가진 자. 이 둘에 다 직접 보세 운송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관지가 제한이 되는 거. 이거는요 그냥 통관지 제한이 아니라 반드시 앞에 있는 이 236조에 따른 통관지 제한만 그래요. 236조에 따른 통관지 제한. 일단 이건 나중에 좀 더 보실 텐데 요거는 236조에 가면 관성장과 세관장이 통관지를 제한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 좀 짧게 쓴다 하더라도 관성장이나 세관장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이 정도는 써줘야 돼요. 통관지를 제한하는 사람은 누구다? 관성장이나 세관장이. 그래서 관성장이나 세관장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11번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일단 선화증권입니다. BL 그죠? BL 하나면 수입신고도 한 건이고 BL 하나면 보세운송도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무조건 BL 단위로 해요. 선화증권 단위로.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적합목록상 동일한 하중의 선화증권 단위. 그럼 이건 이제 한 단위란 뜻인데 이걸 갖다가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분할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겠죠. 부산까지는 한 단위로 들어가서 거기서 BL을 분할해요. BL도 쪼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인천으로 보낸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승인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 그리고 이제 13번에 보시면요. 보세요. 관세범이 운송을 한데 아니 관세범은 운송을 지금 맡길 게 아니라 감옥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밀수범이 뒤에다가 물건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아직 조사가 확정이 안 됐어. 확정 판결 받은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까지는 승인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확정 판결이 됐어. 밀수범이 확실해.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까지 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웃긴 말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 이렇게 13가지가 바로 승인 대상입니다. 근데 밑에 사항은 좀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리 13가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관성장이 야 그건 괜찮아 라고 신고만으로 보세 운송할 수 있다고 말하면 승인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아무리 13가지 승인 대상이어도 신고만으로 보세 운송할 수 있다라는 취지예요.